3억의 전세를 살지만 그 중에 2억 4천만 원은 전세 대출일 경우에 재산이 2억을 초과한 3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심답변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때문에 분주하신데요. 이때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은 이 소득 기준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고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자녀장려금은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 금액의 경우 50만 원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3,999만 원이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나이인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에서 가구원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이고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나이는 기준일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데요. 그 생년월일은 2022년도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기준은 역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1월 1일이 휴일이므로 하루 이틀 텀을 주어서 1월 2일을 포함하지 않고 1월 2일 이후, 즉 1월 3일 출생자부터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생일이 2003년 1월 1일이라면 금년 2022년도 자녀장려금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역시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아이를 낳았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의 제한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다면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범위를 알아보면 친자뿐만 아니라 입양 자녀도 자녀에 포함되며 또한 부모가 없는 손자와 부모가 없는 자신의 형제 자매도 부양 자녀에 포함되지만 손자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재산 요건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재산의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인데요.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은 부동산, 승용차, 금융재산,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계이며 여기서 또 한 번 주의할 것은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전셋집에 버팀목 대출 2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부채가 2억 4천만 원이고 나의 재산은 6천만 원밖에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3억으로 봅니다. 사실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데요. 아직도 그대로 부채를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3억의 전세를 살지만 그 중에 2억 4천만 원은 전세 대출일 경우에 재산이 2억을 초과한 3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년 중에 한 달이라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이라면 역시 자녀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가 포함입니다. 여기서 심판변론인을 판사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판변론인은 판사가 아니고 해양사고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최저 금액이 50만 원이고 최고 금액이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과 7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홑벌이 가구라면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때는 최고 금액인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2,1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는 자녀 장려금이 점점 줄어서 총 급여액 3,999만 원은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이면 최고 금액인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2,5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는 역시 점점 줄어서 3,999만 원은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구의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하는데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 홑벌이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그러면 자녀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날짜와 똑같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녀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은 종이로 된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며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 후 근로 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서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ARS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2022년 9월 추석 전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추석 연휴가 9월 9일부터이므로 자녀 장려금 역시 9월 첫 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영상이 아닌 글로 자녀 장려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